네, 개장하고 18분 흘렀습니다. 금요일이긴 합니다만 초반 상황은 나쁘지 않죠. 코스피 7포인트 상승, 코스닥 2포인트 상승으로 상승 분위기 이어갑니다. 출발 전략 세우겠습니다. 박소연 팀장, 김기화 연구위원 두 분 이어서 함께합니다. 박소연 팀장님은 순환매 대비해서 바벨 전략을 쓰자고 오늘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네,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최근의 장의 흐름이 그동안 좀 낙폭이 과대했었고요. 업종이 조금 부진이 지속이 되면서 그동안 시장에서는 조금 소외가 됐었던 쪽으로 유동성 공급이 되면서 아주 빠르게 좀 반등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글로벌 이슈가 좀 우려감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또 지표들이 어느 정도 개선의 움직임이 보여지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유럽의 그 단기 자금이 어느 정도는 공급이 될 가능성까지 더해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외국인들의 규모가 조금 적다 하더라도 끊임없는 매수세가 유지가 될 가능성도 조금씩 큰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지수가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갖추면서 완만한 반등 흐름을 전개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제 새로운 시진핑 그 정권이 출범을 하면서 새로운 정책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죠. 구체적인 또 뚜렷한 전략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는 충분히 됐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큰 그림에서는 당분간은 낙폭이 좀 과대했었던 그래서 가격 메리트가 생겼었던 소외된 경기 민감주들에 대해서도 대응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졌고요. 그러나 낙폭이 컸었고 아직 업황이 완전히 돌아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박스권 내에서의 매매 전략을 유지를 해 가시면서 또 한쪽으로는 IT 관련한 성장주들 내년에도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조금 중기적으로 추세적으로 대응을 하시면서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IT 관련 성장주를 담아 놓으시고 그리고 그동안 낙폭이 과대했었던 가격 메리트가 생겼었던 쪽은 순환매를 대비를 하면서 대응을 하시는 매매 대응을 하실 수 있는 양쪽 전략, 바벨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면서 지금 구간에서는 가장 수익을 내기에 조금 안전하면서도 유효한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제 전통적으로 소비재라든가 자본재를 섞어놓는 바벨 전략도 유효하겠습니다만 지금 구간에서는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순환매 대응 그리고 성장주들에 대한 추세적인 조금 장기적인 대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따라서 여기에 이제 큰 그림을 이렇게 세우셨다면 조금 더 디테일한 포트폴리오 전략까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폭과대에서 이제 순환매 대응으로 매매 대응이 가능한 쪽은 그동안 이제 조금 턴어라운드 기대감으로 반등이 되고 있는 반도체 관련해서 또 자동차 업종 부품주들 같이 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러한 전략에 맞는 흐름 구간에 있는 것은 지금 현대모비스 최근에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아직 어느 정도의 그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박스권 그리고 장기 이평선에 지금 맞물려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횡보하는 동안 분할 접근을 하시고 어느 정도의 그 이익 실현 구간에서는 이익을 한번 내시고 다시 한 번 더 접근하시는 매매 순환매 전략을 세워드리겠고요. 또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IT 관련 성장주들은 올 4분기 또 내년까지도 가장 강력한 주도 업종이면서 섹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접근이 아무래도 조금 부담이시라면 삼성전자와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삼성전기라든가 삼성 SDI라든가 이런 삼성그룹 관련주들을 코스피 시장 쪽에서는 보시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물론 코스닥 시장 쪽에서도 스마트폰 관련한 부품주들은 내년에도 관심이 유효하겠다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태블릿 PC 관련 디스플레이 관련 업종들도 관심 있게 보셔야 할 업종으로 꼽아드리겠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중국 성장에 대한 잠재력 같이 가봐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쪽에서는 오스템 임플란트 중국 시장에 대한 성장성뿐만 아니라 기타 해외 시장에 대한 잠재력을 점차 넓혀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스템 임플란트까지 함께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쪽에는 낙폭과대주들 또 한쪽에는 성장주들에서 두 개의 바벨을 이렇게 들어오죠. 바벨 전략. 투트랙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김기화 위원께서는 코스닥 시장 업종별 대응 전략 주신다고 하는데 코스닥 투자자들이 사실 변동성이 좀 커져가지고 고민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코스닥 시장 상당히 그 업종별로 낙폭이 큰 업종도 많고 종목별로도 대응하기가 힘드실 것 같아서 오늘은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네. 주요 업종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코스닥 시장이 시장 전반적으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의 이렇게 매도로 인해서 투심이 약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존에 강했던 업종들 위주로 차익 실현을 했고 계속해서 또 차익 실현을 한 뒤에는 관망 심리가 우세하다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이런 모습이 계속이 된다면은 매물 출회가 속도가 이제 되기 전까지 그리고 주도적인 수급 주체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우리들도 조심스러운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수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요. 고점 대비해서 약 10%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수치인데 대략 이제 저점 470포인트 그리고 고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한 540포인트 중기적으로는 이 박스권 움직임을 계속해서 나타낼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중소형 코스닥 업종들 코멘트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조금 부지런히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종 전반적으로 투심이 위축이 되어 있고 매도세가 지금 계속해서 네.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우선 게임 업종 말씀을 드려보자면은요 온라인 업종 그리고 모바일 게임 업종 이 두 가지로 좀 분류를 할 수가 있겠는데 온라인 게임 쪽은 앞으로 모멘텀이 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계속해서 조금은 이제 낙폭이 크지만은 계속해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모바일 게임주는 최근 들어서 약한 게 일본 플랫폼 출시 이후 모멘텀이 약화가 되었죠. 따라서 이제 사업적인 영향보다는 심리적인 우려가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투매는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 저가 매수 시점에 다가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결제주 말씀을 드리면은요 안전결제 시스템 ISP 해킹 이슈 이후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매도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앞으로 성장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업성 자체가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기대가 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우려가 과도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전일 움직임도 보시면 장 후반에 낙폭을 축소하는 그런 움직임을 볼 수가 있었었는데 따라서 이런 우려가 과도하게 작용을 하는 만큼 투매보다는 저점에서 매수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IT 부품주들은 뭐 말씀을 안 드려도 계속해서 성장성이 있으니만큼 계속해서 좋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화장품 업종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지난주에 공정위에서 화장품 가맹점 점포수 규제를 예고를 했습니다. 따라서 신규 가맹 점포수의 거리 제한을 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모레 퍼시픽이라든지 LG 생활건강 이런 대형주 위주로는 상당히 매장 수가 포화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향은 좀 미비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하지만 애블 CNC라든지 아모레지 이런 아직 출점 성장 여력이 남아있는 이런 중소형 화장품 업체들은 그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추가 매수보다는 관망을 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시종일관 출발 전략, JTR 인베스트먼트 박소연 팀장, IBK 수산권 목동지점 김기화 연구위원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